기존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 그리고 또 배경 해설해 드립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뉴스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여야가 국정조사 종료 기간 이번 주 토요일까지니까 이틀 남겨놓고 합의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오늘 기간을 열흘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17일까지로 연장이 됐고요. 1차 활동 기간이 45일이었는데 여기에 열흘을 더해서 총 55일 동안 진행이 되도록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기간 연장 안건 내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인데 근데 오늘 양당 원내대표 합의해서 이제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별도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네. 민주당 측에서는 생존자, 유가족, 한덕수 국무총리,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등 이제 윗선을 좀 3차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경우에는 닥터카에 탑승해서 논란이 됐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 또 명지병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증인 채택 합의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요? 연장에 합의했으니까 17일까지 연장이거든요. 또 유족들이 원하고 있고 아마 2차에 이어서 또 3차도 원하면 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문제는 이제 어제도 청문회 봤지만은 답답하고 한심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냥 술 먹었냐 안 먹었냐 경찰청장 이런 거 갖고 논란이고 또 출동 요청을 했냐 안 했냐 위증이다 서로 낯뜨거운 공방만 하고 있으니까 좀 내실 있는 그 돼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증인 채택부터 좀 난항을 빚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합의는 되지 않겠느냐. 신영현 의원 나와라 네. 닥터카 논란에서 네. 하는데 그거는 그 신원영 의원은 아니더라도 명지병원 닥터카 관계자가 좀 나온다든지 더 국무총리 상황실장 대통령실 이건 정도는 공무원이니까 어느 정도 좀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증인 채택은 왈가왈부는 하지만은 네. 저는 합의는 될 걸로 봅니다. 합의될 걸로 보신다고요? 네네. 예. 신현영 의원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도 않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나와서 망신당할 것 같으니까 또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명백하게 잘못을 했고 그래서 끝까지 저는 민주당이 다수니까 좀 버티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아마 명지병원 관계자가 대신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국정조사 열흘간 합의했다 하는 소식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출마자들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당대표 불출마 공식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이제 당권주자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 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가 출마할 경우 윤심이 작용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아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여론을 수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며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불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이제 친윤 후보 간의 교통 정리를 위함이었다 이런 해설이 나오고 있는데 불출마의 진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불출마의 배경은 떨어질 것 같아서 망신당할 것 같아서 안 나온 거죠. 아, 그래요? 지지율이 높으면 왜 안 나오겠어요?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서 2일 날 3일 날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근데 권성동 의원이 6등 했습니다. 1등이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자 대상이죠. 나경원 의원이 35%, 그다음에 2등이 김기현 의원 15%, 3등이 유승민 의원 13%, 4등이 안철수 의원 12.4%, 5등이 황교안 전 의원 5.5%. 그다음에 6등이 권성동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컷오프 되면 윤핵관이라고 하는데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포장을 한 거죠. 내가 나가면 핵심 질서가 네. 공천에 관련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것 같으니 내가 출마를 포기해서
당의 단합을 도모한다. 미래를 보고 가자. 이렇게 하는데 포장이죠. 컷오프까지 떨어지면은 옛날에는 대학 갈 때 저희 때는 예비고사 보고 합격자만 본고사 봤거든요. 대학 갈 때. 네. 예비고사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거죠. 네, 솔직한 말은 그걸 겁니다. 네. 항상 이렇게 찰떡 같은 비유를 들어주시는 대표님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윤핵관 인사들 장제원 의원도 지금 김기현 의원과 손을 잡은 상황이고 권성동 의원도 불출마를 하면서 이제 윤핵관 인사들은 김기현 의원에게 이제 힘을 모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까요? 저는 뭐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세요? 오히려 저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하고 손잡음으로 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역풍이 불 가능성도 상당히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히려 새로운 이미지 당 대표는 좀 미래를 보고 다음 총선에서는 꼭 이길 그런 당 대표를 당원들이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하면은 핵심 실세라고 하는데 둘이 손잡았을 때 물론 뭐 순풍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전 순풍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마음도 아마 지금 대통령 관저에 골고루 다 초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제일 많이 간 게 권성동 의원인데 지금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다음에 장제원 또 안철수 의원도 며칠 후에 또 지금 날짜 잡는다고 그래요. 네.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날짜 잡고 네. 다 모으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누굴 뭐 밀고 이런 것도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친박인 서청원 의원하고 비박인 김무성 의원하고 당대표 놓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친박인 서청원 의원을 밀었거든요. 근데 비박인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됐어요. 네. 그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총선 때 공천 때 공천 파동 그때 옥새 파동이 있었거든요. 네. 당 대표가 공천 도장을 안 찍고 부산 영도다리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TV에 생생히 생중계되면서 공천이 엉망이 돼서 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누구한테 특별히 이 힘을 실지 않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보고 그게 오히려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윤영걸 대표가 너무나 간단하게 그 이 뒷 배경을 해설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냥 떨어질 것 같아서 불출마 결정을 했다. 근데 지금 뭐 시중에서는 언론에서는 이게 윤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의식한 듯이 이제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결단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고요. 장제원 의원도 오늘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의 고독한 결단이겠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더더욱 강조하는 모습인데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없었을까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저는 물어봤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예를 네. 들면 권성동 의원이 저 출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 충청도 말이 알아서 하라요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한 2년 있었거든요. 그 말이 당신 뜻이 말을 알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충청도 말이 진짜 하라는 거는 좋습니다거든요. 충청도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알았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말이에요. 윤 네. 대통령이 부모님 고향도 충청도 논산 쪽이잖아요. 저는 아마 윤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이 만약에 당 대표 됐을 때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공천했을 때 윤 대통령 뭐 손길이 미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난번에도 이준석 전 대표하고 그 파동이 계기가 된 게 그 권성동 의원의 문자였거든요. 문자에 네. 그 뭐 내부 총질이니 이게 공개되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왜 성미 급한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죠. 장비가 왜 영화관 가서 조조 할인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영화관을 때려 부셨다잖아요. 왜 조조만 할인해 주냐고.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급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볼 때는 그렇게 급한 성정이 급한 사람보다는 좀 차분하게 당을 관리하면서 대통령실하고 호흡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대통령이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러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확한 윤심은
결정은 아직 드러나진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의견이 있고 마음이 있기는 할 테니까요. 그래서 윤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앞서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안철수 의원 부부 관저에 초청받은 사실이 어제 알려지면서 날짜를 잡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고 지금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회 부위원장도 관저 초청 일정을 조율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윤심이 있는데 이 윤심을 숨기기 위해서 모두를 초청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윤심을 좀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골고루 나눠주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네.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행사해도 나중에 돌아오는 게 없더라고요. 과거에 그 MB 때는 M심이라고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박심,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심 했는데 그 영향력이 행사해서 당 대표가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그건 현명한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골고루 대통령실 불러서 밥 먹으면서 열심히 해보세요. 격려해주고 누가 되더라도 이 대등하게 당이 민주주의의 중심은 당이 돼야 되거든요. 당이 플랫폼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 대표에 힘을 실어주고 또 2인 3각으로 서로 국정을 해나가는 관계 이게 좋은 관계지 주종 관계 지금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에 당 대표 국민의힘 나온 사람이 다 맹구 같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 맹구가 왜 봉숭아학당 개그 프로에 나오는 맹구잖아요. 네. 그만큼 다들 윤심 나한테 있다고 그 경쟁만 지금 하고 있는 점이 그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윤 대통령이 거리를 두고 있는 점은 저는 잘하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것 그게 뭐 좋은 전략이다 그런 예. 말씀이 되겠네요. 예. 아까 뭐 말씀하시면서 뭐 충청도 사람들 얘기를 명확하게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농담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네. 기억이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뭐 저도 뭐 충청도기 때문에 그 말투를 그러세요? 제가 좀 알기 예. 때문에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그 충청도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뭐 저도 충청도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 좀 잠깐 좀 그러셨군요. 해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먹고 싶냐 이거 줄이야 그러면은 그 달라고 얘기 안 해요. 달라고 얘기 안 하고 네. 한번 줘 보든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상대한테 좀 넘긴다는 거죠. 그럼 그때 예. 이제 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거는 이제 그렇군요. 그 먹고는 싶은데 네. 직접 달라고는 얘기하기 조금 껄끄럽다. 그런 뜻이라고 봐요. 저는 그럴 때 이제 한 번 더 여쭤봤던 것 같거든요. 정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만큼 속마음을 좀 예.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예. 그런 좀 경향이 있지요. 예. 뭐 이제 충청도 분이시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오해가 없으시길 그럼요.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윤상현 의원은 출마를 공식화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의원이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출정식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무소속 생활을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인 기소로 인한 동면에서 깨어나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나 자신을 던지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싶다라면서 혁신적인 박정희 정신을 일깨우며 국민의힘의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DNA를 혁파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출마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였었던 유승민 전 의원 아직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핵관의 좀 반대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또 가장 싫어하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바로 나다라면서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했는데요. 근데 유 전 의원이 이제 사흘 전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은입니다에 출연해서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딸이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빠 떨어뜨리려고 전당대회 룰까지 바꾸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초연하게 다른 보람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민하고는 있지만 출마 의지가 보이기도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 출마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불출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7대 3 정도로 70%는 불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인다. 네. 지금 딸 얘기를 하잖아요. 딸이 네. 말린다. 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하면은 지금 당신 100%이기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는 아직도 거의
맨 앞인데 당신만 국민의힘만 볼 때는 지금 13% 3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경선 당내 경선에서도 김은혜 그 의원하고 50대 50 당심하고 민심 50대 50 거기다가 또 김은혜 의원이 현역이라 감점까지 했는데도 거기서도 밀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심 100%인데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저는 뭐 출마하면 떨어지고 불출마하면 잊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삼각지에 보면은 가수 배호 동상이 있거든요. 네. 삼각 지역에 노래 배신자여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이 유승민 의원은 좀 배신자 프레임을 네. 당내에서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은 비판하되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좀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캠페인을 좀 바꿨으면은 좀 더 어필할 수 있었을 텐데 당 대표 당을 비난하고 대통령까지 비난하니까 좀 너무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출마를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도 당심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1위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높은 지지율 보이고 있는데요. 나경원 부위원장 출마할까요? 저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압도적으로는 저는 뭐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한 7대 3 정도? 왜냐하면 제가 맞춘다고 해서 뭐 돌아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70%는 저는 네. 출마할 거로 봅니다. 하지만은 좀 가수 배호 노래가 아까는 배신자여 유승민이었지만은 나경원 의원은 아마 돌아가는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가 있거든요. 네. 배호 가수가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예, 저출산 그 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이 맡겼는데 네. 그게 설마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냐? 뭐 출마해도 되냐? 계속 대통령실에 타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지율이 1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압도적인 뭐 35%그 2등인 김기현 의원보다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론을 반영한다는 뜻에서 아마 출마할 가능성도 많고 또 대통령실에 아무리 물어봤자 출마하지 마세요는 안 하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서울시장도 떨어지고 또 당 대표도 또 떨어지고 항상 망설이다가 나중에 운동화 신고 나는 잔다르크가 되겠다고 나서는데 그때 좀 수양보들 이미지 때문에 조금 감점을 보거든요. 지금도 너무 이 숙고의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닌가. 빨리 결단하고 저는 밀어붙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나경원 부위원장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네.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 나간다고 하면은 누구보다 당 대표 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인데 실제로 출마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자 조만간 뭐 결정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 관심이 지금 비상한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주자들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고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에서 리용호 외무상이었죠. 북한의 외무상 숙청이 확인됐다고 하네요. 처형 여부는 확인이 그런데 이제 처형 여부는 확인이 안 됐고 군 수뇌부가 대거 교체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은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다라는 분석을 곁들였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었죠. 이 무인기 5대 가운데 한 대가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국회의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관련 내용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 영토를 북한의 무인기가 침범할 경우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바라는 게 바로 합의 파기다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야권이 지금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9.19 합의를 뛰어넘어서 남한에 적대 행위를 할 여지를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반공 웅변대회 하듯 매일 위험천만한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대통령이 나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야권의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보에 관해서는 여야 없이 좀 손잡고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미국에서도 왜 1948년 트루만 대통령 있을 때 양당 초당적으로 안보에 관해서는 협력하면서 당파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우리도 지금 안보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구별 없이 좀 손 좀 합쳤으면 좋겠는데 저는 9.19 군사 합의를 지금 파기한다고 대통령이 선언한 게 아닙니다. 더 도발을 하면은 이 9.19에 대해서 효력 정지까지 검토하겠다. 더 도발하면은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지난번에 무인기 넘어올 때도 보십시오. 우리 9.19 합의 때문에 전방 GP가 다 없어졌어요. 뒤로 물러왔어요. 전방에 아마 GP가 있었으면은 무인기 넘어올 때 바로 쏴서 격추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뒤로 물러오다 보니까 뒤에서 발견했거든요. 뒤에서 발견했는데 자칫 쏘면은 우리 민가로 또 포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9.19 합의를 지켜라. 대통령이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지 그거를 파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졌는데 길거리에 자동차 유리창이 깨졌는데 가만 놔두면은 거기에 오범지대가 돼요. 다들 지나가서 쓰레기도 버리고 뭐 마약도 하고 이렇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무인기 도발은 또 더 큰 도발을 하기 위한 전초전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우리가 안보에 관해서는 단호한 대응 이거는 저는 윤 대통령을 좀 밀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또 윤 대통령한테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일전불사 각오는 되새기되 평화의 여백은 우리가 꼭 남겨둬야 된다. 네. 대화의 여백은 꼭 남겨둬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비행금지 구역을 지나간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갔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인정했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합참이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좀 강경하게 입장을 밝혀왔는데 네. 오늘 이를 번복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중에 지금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반경 3.7km에 설정된 구역이 P73 구역인데 검열을 진행하던 중에 당시 북한 무인기가 이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힌 건데요. 구체적인 항적은 군사보안상 알릴 수가 없지만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안전상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군의 방공 시스템 불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상을 좀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이 좀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그동안에 많이 보였거든요. 동해안에 그 탈북 어민들 올 때도 그분들이 스스로 올 때도 우리가 잡았다고 했고 또 판문점의 군사 분계선에도 노크 귀순을 했는데 우리가 다 자고 있으니까 노크를 문에서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럴 때도 다 거짓말했거든요. 이번에도 얼마나 솔직한가. 야당이나 전문가들이 틀림없이 저 용산 쪽에 상공을 찍었을 거다. 김여정이가 찍는다고 또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발표를 한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걸쳐서 왔다 갔다. 네. 그거는 저는 김여정이가 이번에 무인기 찍고 가서 혹시 발표를 앞두고 다급하게 자진 실토한 거 아닌가. 정확하지 못한 약간의 그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진상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과거에 YS 김영삼 대통령 때 그 하나회 숙청하면서 군 쿠데타 걱정은 없어졌는데 쿠데타 걱정은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군인들이 자꾸 정치화되고 눈치 보는 군인들이 너무 많아서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나 솔직한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는 거는 참을 수 있죠. 작전에 실패한 건 용서가 돼도 경계에 실패한 건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경계에 실패한 것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한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진상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속였는지
뒤늦게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걸 밝혀야지. 우리 지금 50만 군인들이 이 불철주야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잖아요. 그분들의 명예와도 관련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뒤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2주간 17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어제 윤영걸 대표께서 우리 프로그램과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준비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따로 준비해 오신 건 없으신가요? 저는 뭐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네.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선약수. 예, 상선 윗상자 최고로 선자 최고로 좋은 거는 같을 약자 수 최고로 좋은 건 물과 같다. 물과 같이 살아라는 얘기죠. 우리 네. 정치나 모든 게 지금 대립이 많잖아요. 물이 얼마나 좋으냐 유연하잖아요. 어느 그릇에나 담아도 그 그릇 모양을 가집니다. 물은 또 겸손해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또 흘러요. 또 물은 기다려요. 웅덩이가 물에 있으면 웅덩이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찰 때 넘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물은 또 우회를 해요. 네. 또 물은 항상 멈추지 않고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꽉 막힌 우리 국정이나 우리 나라 형편을 볼 때 상선약수 이게 물처럼 좀 부드럽게 좀 처신하는 예를 들면은 중대형 선거구제다 이거죠. 저는 민주당이 지금 약간 반대하잖아요. 하지만은 이거를 상선약수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영남 탈환의 계기가 되네. 좀 저는 공격적인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선약수 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좀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좀 사고하는 거를 좀 길렀으면 한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선약수, 물처럼 유연한 사고, 네. 또 행동 이런 걸 뭐 말씀하신 건데, 뭐 뉴스 정면 승부 이 프로그램도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 자, 오늘 뉴스 인앤아웃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